네, 연불리의 비밀노트 일요일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4월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번 주 증시 일정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주요 일정 어떤 게 있습니까? 네, 4월 15일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3월달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오고요. 미국에서 이제 연방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날짜가 15일이라고 합니다. 또 4월 16일은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나오고 또 중국의 3월달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실업률 데이터까지 나오게 되고요. 4월 17일은 연준에서 경제활동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발간을 하게 됩니다. 유럽에서는 3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게 되고요. 4월 18일은 미국의 3월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되고 넷플릭스가 그날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 4월 19일은 일본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니까 일정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그 중국 성장률 발표가 좀 기대가 되기는 하는데 또 이번 주 주목할 증시 변수 어떤 게 있습니까? 이번 주는 이제 사실 지난주보다는 조금 이제 이벤트가 많이 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중국 지표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GDP 성장률이 얼마나 나올지 또 그거보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시 소매 판매. 예, 이런 이제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 데이터가 지금 중국도 막 혼재돼 있잖아요. 뭐 경기가 회복될 거다, 아니다, 여전히 좀 쉽지 않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검증될 수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바로 산업 생산. 산업 생산은 이제 제조업을 나타내는 거고 또 소매 판매, 실제 소비가 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하시면 좋겠고 여전히 중국 실업률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업률 데이터가 낮아지면 좋은데 이 데이터까지도 확인하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미국의 연준이 매월 베이지북이라고 이제 경기 활동 동향 이제 각 연은의 이제 경제 상황이 지금 어떤지를 나타낸 이제 보고서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걸 통해서 미국 경기가 좀 어떤지를 한번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가 연방 소득세 납부일인데 4월 15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날까지 미국 주식 투자들이 미국은 주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세금 납부하려고 좀 파는 매도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때 좀 주식시장이 좀 안 좋았던 흐름이 있는데 뭐 아직까지 큰 영향은 없지만 연방소득세 납부일까지 뭐 그런 이슈는 좀 남아 있으니까 한번 그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 중에서 넷플릭스가 일단 가장 좀 굵직한 기업인데 우리나라 이제 드라마 제작사들 주가가 좀 요새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넷플릭스가 또 한국 투자 뭐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지 한번 그런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반도체 봄이 왔다는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어요. 낸드 플래시 제조사죠. 웨스턴 디지털이 SSD와 HDD 가격 인상을 고객사에 통보했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낸드의 봄이 왔다. 이렇게 평가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D램의 봄이 온 거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삼성전자 실적도 이미 돌아섰기 때문에 D램은 근데 낸드도 돌아섰나? 이제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하는 게 일단 지금 삼성전자 실적부터 그때 말씀드리면 낸드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번에 재고 평가 손실 환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에 있는 이 낸드 재고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가격이 떨어지면 평가손을 우리가 측정을 해가지고 그만큼 손실 처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낸드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금액이 다시 환입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1분기 실적에 그게 좀 많이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낸드 가격이 지금 오른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봄이 왔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거기다가 낸드 관련 전문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웨스턴 디지털인데 이 회사가 가격을 어쨌든 올리겠다라고 했고요. 계획되지 않은 수요와 주문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다. 그만큼 더 이렇게 받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결국엔 지금 낸드까지 그러니까 제일 아픈 고리가 낸드였거든요. D램은 크게 걱정은 안 했는데 이것까지 돌아섰다는 건 그만큼 반도체가 지금 이제 봄은 이미 오고 있고 여름을 향해 가는 그런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얘기 좀 더 해보죠. 그 대만 기업들의 3월 실적 발표에서 AI가 아닌 부문에서 수요가 바닥을 쳤다. 뭐 이런 분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이거 투자자들 입장에서 반도체 밸류체인을 볼 때 어디에 집중을 해서 봐야겠습니까? 일단 이제 그 대만 기업들이 매월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TSMC인데 TSMC 3월 매출이 엄청나더라고요. 34%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데 역시 근데 TSMC는 당연히 그 AI입니다. AI 반도체를 웬만하면 TSMC를 안 거치고는 지금 그
그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지금 수요를 지금 이제 충족시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런 데이터에도 나왔고 그래서 AI 걱정할 건 여전히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A스피드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서버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 뭐 컨트롤러라는 걸 그러니까 서버를 제어할 수 있는 이제 하나의 반도체 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BMC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회사 주 제품들이 일반 서버 쪽에 좀 많이 들어가요. AI도 있는데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일반 서버 수요 회복되는 것 같다. 이렇게 했고 이 아까 말씀드린 그 BMC라는 반도체는 일반 서버 투자에 2, 3개월 선행을 해요. 근데 이 지표가 지금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통 반도체, 전통 서버 이쪽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선행 지표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전 세계 아마 메모리 반도체 4위 업체가 대만의 나냐로 아는데 점유율은 낮지만 1분기 매출액이 47.9%나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올해 디램 시장이 개선이 될 것 같고 특히 뭐 AI도 좋지만 모바일, PC 이런 쪽도 다 좀 온기가 살아날 것 같다. 이런 좀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건 AI만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전통 반도체도 온기가 계속 확산된다. 이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근데 이게 우리가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게 이게 처음에 예상은 하잖아요. 아, 이러이러해서 전통 반도체도 좋아지겠지. 이걸 항상 우리가 예상은 하지만 그 다음에 해야 될 검증 작업은 숫자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대만 기업들의 숫자는 이제 그게 확인이 되는 그 지표들이 명확히 적혀 있기 때문에 아까 낸드도 그렇고 전통 반도체가 이제 살아나는구나. 이렇게 되면 아까도 제가 그 일부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그 전공정 회사들한테는 좀 수혜가 갑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품, 전공정 장비 아니면 소재, 뭐 이런 가스나 특수 소재를 좀 만드는 업체들이 반도체 가동률이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 수혜를 받으니까 역시 밸류체인에서는 그런 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특히 또 삼성전자한테도 유리하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전통 반도체 비중이 좀 높은 편이니까 삼성전자 자체적으로도 좀 굉장히 유리한 그런 환경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유리기판 관련주가 뜨겁다고 하는데요. 유리기판 솔직히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유리기판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네네. 이게 반도체는 사실 그냥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그냥 반도체 같은 경우는 쓸 수가 없어요. 칩만 가지고는 쓸 수가 없고 그 칩을 반드시 기판에 붙여야 전류가 통해서 우리가 뭐 컴퓨터든 아니면 이제 스마트폰에 넣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기판에 넣어줘야 돼요. 이 반도체를. 근데 보통은 지금 쓰고 있는 우리 반도체 기판은 뭐냐면 그 대부분 이제 플라스틱 기판이에요. 뭐 여러분도 아마 봐요. 그 약간 녹색으로 돼가지고 이제 그런 기판들이죠. 그걸 쓰는데 그 안에 이제 구리선 같은 게 들어가 있고 하는 건데 이걸 지금 쓰고 있는데 문제는 AI 반도체는 이번에 TSMC가 만들어준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보면 인터포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판인데 그냥 이 한마디로 HBM이라는 D램과 GPU라는 엔비디아 GPU 있잖아요. 이종 칩이죠. 서로 다른 칩이죠. 하나는 메모리, 하나는 비메모. 얘를 연결하려면 인터포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있으면 뭐 문제될 건 없는데 너무 비싸요. 이 인터포저가. 이 가격 자체가 비싸고 그리고 점점 이 반도체는 점점 어떻게 되죠? 이 AI 반도체는 점점 커지죠, 사실. 예. 그래서 HBM도 이렇게 단수도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기판도 점점 면적이 더 넓어져야 되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이 AI 수요를 감당하기가 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비용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유리기판인데 사실 유리기판은 20년 전부터도 연구를 했었대요. 계속 연구를 했던 이 제품인데 왜 못했냐면 이거 드릴로 뚫을 때 깨져버려요. 유리니까. 그건 이제 쓸 수가 없고 만약에 열에 또 취약하다 보니까 열이 막 뜨거워지는 환경에선 안에 유리가 녹아버리면 완전 못 쓰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근데 이걸 쓰면 좋은 게 얇고 면적도 크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웨이퍼 이게 보통 휘어지거든요. 반도체 웨이퍼가 이거를 또 방지할 수도 있고 가격도 인터포저를 안 써요. 그래서 저렴합니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양산하겠다라는 이제 업체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올해 말인가요? 올해 말부터 아마 SKC의 자회사인데 앱솔릭스가 양산을 지금 예정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삼성전기가 2026년에 양산할 걸로 좀 알려져 있고 인텔이 또 이 사업에서 가장 적극적이라고 하는데 물론 양산할 때 효율이 그러니까 수율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워낙 만들기가 어려운 제품이니까 근데
이걸 사줄 고객사만 있으면 HBM도 수율 안 나오거든요, 많이. 근데도 그냥 비싸게 파니까 계속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기판도 이게 수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누군가가 이걸 비싼 가격에 사줄 수 있는 고객만 있다면 충분히 좀 경쟁력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좀 시장의 평가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들어가면 시장이 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이슈인데, 다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단기간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오늘 올랐을 때 조금 기다려 보시고 좀 조정 받을 때 보시면 좋겠고, 밸류체인 몇 개만 말씀드리면 이제 기판 양산업체는 SKC랑 삼성전기 이렇게 돼 있고, 그 기판을 검사하는 장비들은 이제 기가비스랑 HB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옵틱스나 FNS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이오테크닉스 이런 기업들은 이 기판 장비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Y십캠과 JNTC 같은 경우는 이런 유리 기판에 들어간 소재 이런 걸 만들고, 마지막으로 캠트로닉스라는 제품 회사는 유리 기판에 그 미세 구멍을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밸류 체인들도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전쟁 얘기 좀 해보죠. 지금 중동 전쟁이 이란도 참전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데요. 근데 전쟁 나면 결국 유가 문제잖아요. 네. 안 그래도 지금도 유가 튀고 있는데 국내 증시에는 일단 부담이 될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만, 그래도 유가가 올랐을 때 수혜를 입는 업종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가 문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유가가 지금은 그래도 다행히 좀 90달러까지는 안 가고는 있는데, 이게 이란 리스크가 해결이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아직은 좀 불안한 건 사실이죠. 또 특히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실제 언급을 했죠. 한 국가의 영사관은 그 나라의 영토인데 이란의 영사관에 대한 공격은 이란 영토에 대한 공격과 같다. 이 얘기는 이제 자국 침공한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침공했다고 인정을 하고 이제 전쟁을 하겠다라는 그런 선전포고 같은 발언이거든요. 근데 일단 이란과 이스라엘이 근데 실제로 전쟁을 하기는 그렇게 좀 만만치는 않은 게, 일단 이란과 이스라엘은 좀 이게 국경을 맞닿은 국가들이 아니거든요. 중간에 이라크가 좀 있잖아요. 위로는 터키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육지로 침공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해로를 이용을 해도 저 밑에 호르무즈 해협 통과해서 저쪽 사우디 통과해서 가야 되거든요. 역시 만만치가 않은 거죠. 아니면 위쪽 터키 쪽으로 가든가. 그러니까 주변국들의 뭔가 양해를 얻어야 되는데 이란 입장에서. 그래서 전면전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러시아처럼 그건 아니고 아마 이제 드론 공격이나 일부 미사일 공격 이런 건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이란 입장에서도 공격 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또 국민 여론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행동은 좀 일부 할 것 같은데 너무 막 우려할 정도의 심각한 막 그런 그 전면전까지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다라는 게 좀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된다면 약간의 뭐 일부 충격은 있겠지만 국제유가가 100달러 가고 이럴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또 거기다가 미국 입장에서도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바이든 입장에서 전쟁 나면 어쨌든 기껏해서 미국 돈으로 지금 계속 막 중동도 신경 쓰고 우크라이나도 신경 쓰고 있는데 뭐 한 게 제대로 없잖아요. 거기다 유가 튀면 바이든 재선은 물 건너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물가 오르니까. 그래서 저는 미국이 또 만약에 90달러 근처로 가게 되면 개입을 할 거라고 봅니다. 비축유 같은 거 풀어가지고. 그래서 유가에 대해서 뭐 90 넘어서 100달러까지는 너무 생각은 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만 이게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80달러의 한 중반대에서 유가 기조는 당분간, 그러니까 예전보다 높은 고유가 레벨은 좀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좀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유주가 역시 제일 수혜주긴 한데 정유는 이미 좀 많이 올랐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유가 상승 수혜주인데 못 오른 쪽이 조선주하고요. 중동이 발주를 좀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사우디가 돈을 더 버니까. 그래서 대형 건설주나 플랜트 기자재 업종 이런 업종들은 그래도 좀 유가 상승에 대한 수혜를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은 한번 볼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그 국내 증시의 증권주 얘기 해보고 싶은데, 보험이나 은행에 비해서는 이제 밸류업 기대감이 좀 약해서 증권주가 주목을 받지는 못했었잖아요. 이 증권주를 다시 보자, 좀 이런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권주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도 일단 좀 관심은 필요하다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이제 상대적으로 은행 보험에 비해서는 굉장히 소외받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이제 부동산 PF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좀 소외를 많이 받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신증권에 나왔던 이제 자료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1분기 실적은 기대보단 잘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아시겠지만 해외 부동산 문제, 부동산 PF 충당금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비용으로 발목이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증권주는 굉장히 주가가 안 좋았죠. 근데 최근에 일평균 거래대금이 20조 원을 넘어가고 있고요. 거기다 전반적으로 지금 영업 환경도 좀 개선되고 있고 그리고 충당금 같은 거를 이미 좀 많이 쌓아놨거든요. 그래서 올해 뭐 갑자기 뭐 정말 부동산 경기가 또 갑자기 꺾이거나 PF에서 뭔가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들은 또 약 더 문제가 되진 또 않은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증권주도 소외주 측면에서 한번 바라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주주환원 정책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밸류업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미래에셋과 키움증권이 3개년 환원 정책을 제시를 했고 NH투자증권도 아마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정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삼성생명화재가 이 5월 달에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아마 그거 보고 이 주주 환원 정책들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것들이 나오면 같은 그룹사니까 따라서 아마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이제 5월 달에 밸류업 그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면 증권사의 주주 환원 정책도 더 구체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한번 증권 업종도 지금 또 원래 배당도 좀 많이 주는 업종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엄청난 성과 나온다 이거보다도 한번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볼만한 그런 업종이라고 좀 보고 있고 이 대신증권에서는 일단 한국금융지주를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 그 금융할 때 상당히 좀 강점이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니까 한번 한국금융지주를 일단 탑픽으로 꼽아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증권주는 작년 최악을 벗어나서 올해는 좀 회복되는 그런 기조에 있는 업종으로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21.6% 증가로 나왔고 뭐 좋았던 것들 보면 반도체 수출 급증했고 자동차도 괜찮았어요. 또 주목할 만한 품목과 기업이 있다면 어떤 거겠습니까? 일단 이제 이번에 수출은 물론 10일 데이터니까 조금 이제 짧으니까 좀 한정돼 있지만 그래도 일단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와 승용차 굉장히 좀 좋은 부분들 나와 있고 거기다 컴퓨터 주변기기, 가전제품 뭐 이런 쪽도 회복이 되고 있어서 그동안은 반도체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확산되는 거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일단 이제 이번에 좀 데이터 좋았던 게 스마트폰 데이터가 좀 잘 나오고 있고요. LCD 패널 있죠. 사실 LED 디스플레이 주가가 굉장히 안 좋은 편이긴 한데 3월 수출 금액의 절반 이상을 지금 10일 만에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LCD 디스플레이 쪽도 좋아지고 있고 OLED 소재 쪽도 좀 수출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쪽은 이제 덕산 네오룩스 같은 소재 기업들이 포진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또 2차 전지 일평균 수출 판매 가격도 전월 대비해서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또 2차 전지에 들어간 동박이죠. 여기는 유럽항 수출이 좀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2차 전지 쪽도 이런 수출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라면은 여전히 좋은 것 같아요. 이번 4월에도 수출이 신고가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랜만에 좀 이렇게 눈에 띄는 게 풍력 쪽에서 하부 구조물 있죠. 그러니까 해상 풍력 같은 게 보면 바다에다가 이제 그 풍력 그거를 이제 고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 수심 밑에 있는 거, 이 수심 안에 있는 거. 근데 그 하부 구조물이라고 하는데 그게 수출이 오랜만에 좀 급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기업들은 또 SK 오션플랜트 같은 기업들이 있으니까 한번 이런 수출 데이터 10일짜리지만 한번 주목하시고 주의하실 건 20일, 30일까지는 이제 연달아 좀 더 확인을 해야 되니까 또 5월 초에는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어쨌든 10일간의 데이터라는 건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내일 4월 15일이 미국인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날이라고 하죠. 그 세금 부담은 뭐 만국 공통인 것 같아요. 미국인들도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 팔아서 이제 세금 내는데 쓰는데 그렇다면 미국 증시도 매도세가 많아지니까 조금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4월 시장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4월은 조금 저도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좀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런 이슈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세금 납부 이슈도 있고 이건 계절적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오래간 이슈는 아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또 빌미가 될 수 있고 월가에서는 여기서만 2천억 달러 자금 이탈 가능성을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실제 그게 진짜로 어느 정도 나올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4월 중순이면 이벤트가 소멸되니까 뭐 너무 걱정할 이슈는 아니지만 일단 증시에 일부 좀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좀 작용은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완전 쏙 들어가 버렸잖아요. 원래 올해 연초만 해도 6번까지도 인하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3번도 아니고 2번도 2번 할 수 있나? 한 번 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로 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증시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또 거기다 증시가 5개월 동안 연속 올랐어요. 그래서 이번 달까지 오르면 6개월 연속이 또 되기 때문에 약간 과열을 시킨다는 측면에서도 쉬어가는 게 좋다. 다만 이제 염두에 두실 건 이 쉬어가는 게 급락장이 나온다. 이제 추세가 꺾였다. 이게 아니라 그냥 진짜로 말 그대로 잠시 쉬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또 상승을 위한 일종의 휴식기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급락장이나 약세장이 아니냐면 미국 경기가 좋아요. 이 펀더멘털이 받쳐주고 또 한 가지가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이거든요. EPS는 이익이고 PER은 이제 사람들의 심리죠. 그러니까 주식을 막 사고 싶어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퍼 몇 배 줄 거냐, 이익에 10배 줄 거냐, 100배 줄 거냐. 100배 주면 주가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열광을 하면 점수를 높게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미국 경기는 EPS, 이익을 좌지우지하고 PER을 좌지우지하는 건 AI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AI가 지금 꺾이질 않고요. 여전히 좋고 이게 제가 일부 시간에 애플 얘기를 좀 잠깐 했지만 애플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AI를 볼 때 우리 소비자 대상보다는 뭘로 보죠? 기업향이죠. 기업들이 반도체를 구매하고 서버 투자하고 AI를 접목해서 비용을 줄이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기업들은 인건비를 절약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AI가 이게 구조적으로 더 좋아지려면 이제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제품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갤럭시에 그게 접목이 됐지만 아직 그래도 좀 부족하다는 평가 있잖아요. 근데 애플까지도 이제 이거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애플이 직접 언급한 건 아니고 블룸버그가 이번에 그 이제 언급을 했던 건 뭐냐면 기사에 6월 달에 아마 애플이 AI 관련된 칩을 공개할 것 같다. M4라고 하는데 AI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이제 맥북 같은 데 넣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소스를 받은 건지 모르지만 이건 애플이 언급한 건 아니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거를 또 아이폰에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AI 기능이 탑재된 기기들을 소비자들은 이제 쉽게 사용하는 거죠. 삼성보다는 애플의 존재감이 더 크다 보니까 스마트폰 쪽에. 그러면 AI는 쉽게 꺾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그 아까 말씀드린 PER도 쉽게 이제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증시가 이렇게 막 급락장이 오거나 약세장으로 가기에는 아직은 좀 그것까지는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다만 좀 단기 조정장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좀 여유 있게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뭐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조정 나올 때 사고 싶은 기업들이 있으면 천천히 늘려가시면 좋겠다. 오르는 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주식 비중을 늘린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반도체 전공정이나 유가 아직 반영이 안 된 조선주나 요즘에 구리 가격이나 이런 게 좀 올라가니까 뭐 비철금속 같은 회사들도 괜찮은 것 같고 아까 수출 데이터도 보셨지만 디스플레이 쪽 OLED 그다음에 이제 5월에는 우리나라에서 우주항공청이 또 이제 설립이 되니까 뭐 우주항공주라든가 또 8월에 테슬라 로보택시 나오잖아요. 뭐 자율주행 관련주들 이런 것들을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슬슬 얘기를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염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의 보고서 어떤 주제입니까? 신한투자증권의 이제 정일영 이병하 연구원님이 이제 제목이요. 이제 얼굴 피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내용인데 요새 조금 주가 올라가니까 조금 한번 조정 나올 때를 기다려 보시면 좋겠고 다만 한번 공부 차원에서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의 선두주자가 클래시스라는 회사인데 이게 슈링크란 제품을 예전에 내놔가지고 예전에 아주 그냥 이제 피부과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완전 히트 상품이 좀 됐는데 이게 돈 버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 일단 그 병원에 장비를 먼저 납품을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 그 프린트 비즈니스랑 비슷합니다. 프린터처럼 카트리지를 계속 교체해야 되잖아요. 사실 프린터 회사에서 돈 버는 게 그런 걸 보잖아요. 똑같아요. 이 소모품이 있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소모품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피부에 어쨌든 접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남이 쓰던 걸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소모품이 일정 부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소모품 장비만 납품이 많이 되잖아요. 계속해서 소모품 교체가 일어나니까 이걸로 이제 마진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 클래시스가 매분기 50% 영업이익률이 나와요. 이게 이제 엄청난 고마진 비즈니스죠. 이제 그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걸로 한번 성장을 했고 또 한 가지가 해외에 침투하면서 이제 성장을 했던 거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중소업체들이 우리나라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좀 잡혀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브라질이 전 세계 2위거든요. 이 피부 미용 의료기 시장에. 그다음 태국 이런 데를 대만 이런 데로 좀 확산이 되면서 또 한 번에 이제 전성기를 좀 맞았던 거죠. 근데 작년에 2분기까지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다. 이 피크아웃 아니냐. 거기다가 신제품 출시하면 기존 제품은 잠식되는 거 아니냐. 각종 노이즈가 발생했고 또 피부 미용 의료기기의 선행 주자가 인모드입니다. 미국에. 이게 이제 이스라엘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인모드가 실적 추정치를 낮춰버린 거예요. 근데 인모드는 장비를 주로 팔아요. 소모품보다. 근데 굉장히 비싼 장비죠. 근데 금리가 리스 이자율이 14에서 15% 되니까 병원에서 인모드 장비 구매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근데 이 회사 주가가 안 좋으니까 같이 흔들렸던 거죠. 우리나라랑은 달라요. 우리는 일단 비즈니스 자체가 소모품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인모드가 하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너무 시장 그걸 좀 우려만 했다. 피크아웃 우려가 너무나 지나쳤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근데 그런 우려들이 최근에 해소되면서 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미용 의료기 바닥은 소모품에서 찾으시면 되겠고, 그래서 올해 아마 4월이나 5월에 원택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가 이 소모품 비즈니스를 좀 하고 있는데 실적 발표에서 이 회사의 소모품 성장세가 확인이 되는지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할 때 장비랑 소모품을 각각 따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성장을 했다면 미용 의료기기는 이제 바닥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모멘텀은 비올이라는 회사가 중국의 실펌 X란 기기를 이번에 허가를 받았어요. 중국에 허가를 받게 되면 중국 시장도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는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중국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시장이 열렸다는 거는 우리나라 다른 경쟁사들한테도 기회 요인으로 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부진했던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작년 하반기부터 좀 부진했다가 최근에 조금 이제 회복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실적들 체크하시면서 가장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건 역시 좀 중국 그 승인하고 소모품 비중이 매출이 얼마나 잘 늘어나는지 요거를 체크하시면 좋겠고, 탑픽은 원택이란 기업을 꼽아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봄이 되니까 피부 미용에 네. 관심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연불리의 비밀노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말 화창한 날씨가 이어졌죠. 여러분의 주식 계좌에도 계속 좋은 봄날이 계속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민사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